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여러분 통장으로 보내려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매달 몇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동안 복지 전문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복지 신청을 도와드린 이지연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때로는 어르신들 댁에 직접 찾아가서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들을 안내해 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나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화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김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놓쳤을까. 하시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 장수수당이랑 효도수당을 신청해서 매달 거의 10만 원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미 75세인데 이제서야 알게 되셨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못 받은 돈이 무려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부에서 분명히 마련해 놓은 돈인데 정작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알아서 찾아가서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일이 김할머니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열에 9분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또는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망설이시다가 결국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 동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열에 9분이 나도 받을 수 있어?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하시면서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장수수당, 자녀가 신청해주면 되는 효도수당, 전기료를 확 깎아주는 에너지 바우처까지.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이렇게 오른 시기에는 더더욱 소중한 돈이에요. 마트에서 장 보시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예전 같은 돈으로는 장바구니가 반도 채워지지 않고 전기료며 가스료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고 여름엔 에어컨 틀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알았다고 해도 신청 방법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신분증 하나, 통장 사본 하나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효도수당 신청하려고 왔어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거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신청서 주시고 5분 안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흘에서 일주일 안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제가 직접 도와드린 부산의 최영순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처음엔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반신반의하시면서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들고 가서 신청서 작성하는데 정말 5분도 안 걸렸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약값 걱정도 덜게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삶이 훨씬 여유로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모르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고 계셔서 놓치고 계셨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받으시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특별지원금까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서너 가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만만치 않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송파구는 70세 이상부터 3만 원을 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같은 서울시인데도 구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여러분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혜택들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사는 동네 옆 동네에서는 더 많이 주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린 분 중에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사 가신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이사 가시고 나서 새로 신청을 하러 가셨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수수당이 월 2만 원이나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장수수당 때문에 이사를 가실 분은 없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꼭 알아봐야겠죠.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요. 어떤 곳은 경로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인수당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하지만 이름이 뭐든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서울만 봐도 정말 다양해요. 강남구는 80세 이상부터 월 5만 원, 송파구는 70세 이상부터 3만 원을 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구는 65세부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70세가 안 돼서 못 받겠네 하신 분 계시나요?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는 더 일찍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이 제한 말이에요. 보통 70세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65세부터 또 어떤 곳은 80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80세가 되면 기본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식으로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걸 언제 알려주냐는 거예요. 생일 지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75세가 되도록 모르고 계시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럼 나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못 받은 거네? 하시면서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효도수당인데 이건 좀 특이해요. 자녀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자녀분이 나서서 우리 부모님 효도수당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분들이 바빠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복지 혜택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시고 필요하면 대신 신청해 드리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전기료나 가스료를 직접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전기 고지서에서 몇만 원씩 깎이는 걸 보면 현금 받은 기분이 들 거예요. 요즘 여름에 에어컨 틀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시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고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만 받아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확실히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올해처럼 더위가 심한 해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신청도 직접 해야 해요. 정부에서 이분 나이 되셨네? 자동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정숙 어르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연금도 적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나는 효도수당 받고 있는데 너도 한번 알아봐 해서 주민센터에 가보셨대요. 직원분이 조회해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 해당돼서 효도수당뿐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청하고 보름 만에 첫 4만 원이 입금됐고 에너지 바우처로는 여름 전기료가 반으로 줄었어요. 어르신 말씀이 이제 에어컨 켜는데 눈치 안 보고 손주들 올 때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대상자는 보통 3가지 기준으로 나눠져요. 나이, 소득, 그리고 특별 조건이에요. 나이부터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고 어떤 지역은 80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은 70세 이상부터 효도수당을 주지만 대구는 80세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9만 원 이하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료 영수증 챙겨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시는데 의외로 기준이 넉넉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혜택 찾기 메뉴에 생년월일, 소득, 건강보험료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몇 초 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쫙 나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2번째는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효도수당이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조회해 줄 거예요. 요즘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이제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예요.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나니까 아직도 신청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바빠서 못 갔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몇십만 원을 놓치신 거잖아요.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69세 양순자 할머니가 제 설명을 듣고 바로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선생님 정말 들어왔어요. 8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환하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말씀이 이 돈으로 매주 목욕탕도 가고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뭔가 삶의 여유가 생겼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달 받는 그 돈으로 작은 적금도 넣으신다고 해요. 손주 용돈 줄 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지제도의 진짜 의미거든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실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많이 봤던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청주에 사시는 74세 한말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는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될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자녀 소득과는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매달 6만 원씩 받으시면서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주소지 문제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사 후에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안 하시고 예전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복지 혜택은 현재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기한을 놓치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일 가야지, 다음 주에 가야지 하시다가 결국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나요? 신청할 때 뭘 가져가야 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효도수당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놓치는 혜택도 없겠죠. 특히 자녀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위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거든요. 평일에 시간 내서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대리로 신청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리시는 것도 좋은 효도가 될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설마 나까지 받을 수 있겠어? 하시던 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고 나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실 때예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나시면 나는 이런 거 받고 있는데 너는 어때? 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 교환이 정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복지 혜택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새로운 혜택 없나요? 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도 올해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작년에 이미 왔었는데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 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꼭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몇만 원이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약가 걱정도 덜고 전기료 부담도 줄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거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혜택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서 신청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